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쓸공님들 지난주도 잘 지내셨죠? 네, 요새 또 이렇게 댓글들도 좀 가끔씩 달아주시고, 네, 특히나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또 우리 쓸공님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따뜻했어요. 네, 전 이거 보약 한 재 지어 먹은 것보다 이 글이, 그치. 이 쓸공님의 응원 댓글 하나가 보약이었어. 맞아요. 기운이 좀 났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3층 연금 제도를 공부해 볼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연금 공부의 두 번째 시간으로 3층 연금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연금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의 100년 통장과 그리고 김성희 작가님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읽고 이번 방송 준비 역시 이 책들을 좀 참고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을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3층 연금 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쳐도 3층 연금이라는 단어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처음 들어요. 관심이 없었나 봐. 연금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랬나 봐. 현재를 사시나 보다. 그러나 보다. 나 욜로였네. 그러네. 하긴 뭐 오늘 방송하면서 열정 씨한테 제가 배우면 되니까요. 그쵸. 그럼 바로 3층 연금 제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1층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국민연금이에요. 아하. 국민연금은 미래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공적 연금 제도이고요. 네. 소득이 있을 때 이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경우에 네. 나이가 들어 은퇴한 다음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1층이군요, 그것이.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 네. 1월에 처음 시행됐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1999년 4월부터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거 생각난다. 뭐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 생활 했을 때 네. 이제 국민연금 고지서 날라왔던 거. 약간 어른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쵸. 그죠.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날라왔을 거예요. 네. 자, 국민연금의 취지는 아주 좋은데 반해서 네. 요즘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쵸. 국민연금의 적자가 심각하다. 2050년이 되면 이제 재원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미래 이제 우리 국민연금을 받게 될 청년들한테는 아주 불안한 그런 소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말들이 많아요. 사실 프랑스도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죠, 난리잖아. 난리죠. 자세한 개혁 내용은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결국은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내고 근데 좀 더 적게 받고 좀 더 늦게 받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개선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아이고, 뭐 그렇죠.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그쵸. 그쵸.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노후를 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 2층에 있는 연금은 뭔가요? 2층에 입주해 있는 연금은 기업에서 보장하는 기업연금인데요. 바로 퇴직연금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5년 12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해서 네.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요. 네. 이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직원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퇴직금을 사회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 직원이 퇴직한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2005년 이전에도 우리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하시던 그 시절 역시 퇴직금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IMF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직원들 퇴직금은 또 줘야 된다고 맞아. 굉장히 뭐 고민하셨던 그런 마음 아픈 기억이 있네요.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 회사에서 알아서 퇴직금을 주라고 했더니 회사가 망하거나 사업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 경우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2005년에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금은 회사 내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약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 이런 돈이었어. 아우, 진짜 너무했어, 그치? 그죠. 퇴직금은 진짜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은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서 사업장의 이제 흥망성쇠와는 별개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퇴직연금에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이제 간략하게만 소개를 좀 드리면 네. 가입 주체가 회사인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이 네. 있고, 그리고 개인이 가입 주체가 되는 IRP, 즉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네.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주잖아요. 네. 이때 이제 회사에서 DB형과 DC형 중에 고르세요 이러거든요. 네. 뭔지는 알아야 고르잖아요. 그러게요. DB형은 Defined Benefit이라고 해서 네. 우리 근로자가 네. 퇴직 시에 받게 되는 네. 퇴직급여 금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회사가 다 알아서 하고 네. 근로자는 마지막에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반면에 DC형,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네. 해서 네. 회사가 매해 적립해주는 부담금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담금이 한 월 급여액 정도 되는데 1년에. 네. 그래서 중간에 이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받을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당연히 운용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고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퇴직금을 책임을 지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아, 자, 그렇다면 회사에서 DB형으로 할래, DC형으로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뭘 선택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나는 금융의 금자도 모르겠고 투자에는 관심도 없다. 네. 나는 이제 회사에 충성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좀 적성에 맞고 네. 능력도 인정받아서 퇴직 시점에 연봉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분은 사실 DB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DB형은 이제 퇴직 시점에 월급과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출되니까 네. 퇴직 시 연봉이 높을수록 좀 유리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즘 분들은 DB를 선택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MZ들은 아니야. 네, 그러네. 대신 이제 DC형의 경우에는 네. 매년 정산받는 퇴직급여를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뭐 오로지 내 관심과 역량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투자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단 1%라도 수익률이 나아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DC형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각자 가입자의 상황과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퇴직연금의 마지막 유형은 IRP, 네.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그죠? 네.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네. 소득이 있는 누구나 원하면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다만 2012년 7월부터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를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게
의무화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왜 2012년도에 서로 IRP 계좌 자기 은행에다가 그치. 만들라고 맞아요. 되게 굉장히 뭐 선물도 많이 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죠? 기억나네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선물 좋은 거 주는 대로. 맞아요. 일단 내가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다 이렇게 하면 DB형이든 DC형이든 가입되어 있던 내 퇴직연금을 IRP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로 이전을 하고 이 IRP 계좌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든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찾을 수도 있기는 해요. 저도 사실 이제 코로나쯤에 퇴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몇 번의 이직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받았죠. 네. 그래서 제 IRP 계좌가 잘 쌓여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쉽네요. 아쉽죠. 네. 연금에 대해서 좀 제가 그때는 무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시금으로 찾아서 다른 곳에 묻었습니다. 궁금하네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이야기는 비밀이고요. 오픈 엔딩. 사실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는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연금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부록이겠어요. 그죠? 네. 의욕이 없는 나이가 돼야 깨닫는 거야. 그치. 그전에는 하고 싶은 게 또 많고 그죠.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 쓸공님들은 저보다 좀 빨리 깨달으시길 바래요. 대학생 쓸공님들 중에 또 우리 방송 강의 듣듯이 열심히 들으시는 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훌륭하시네. 네, 또 정리해서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하는데 네. 정말 응원드립니다. 네. 네, 장래가 촉망하신 우리 쓸공님이에요. 맞아요.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둘 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니까 그렇죠. 사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준비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좀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누구라도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가입 가능한 개인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바로 3층 연금의 마지막 3층.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아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 개인연금 저축이라는 제도로 시작을 해서요. 네. 지금은 2013년부터 연금 저축 계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네.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에도 세 개의 유형이 있는데 네. 연금저축 신탁, 네.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 이 중에서 지금 연금저축 신탁은 판매가 중지된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연금저축에 가입을 한다면 네.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너무 재밌는 게 이 연금제도의 흐름에 내가 그대로 그냥 탔네. 노출돼 있네. 왜냐면은 그 2014년에 네. 이제 또 보험 설계사 또 찾아오셨어. 지난번에 그분은 그분은 다른 아니고 보험이었고. 다른 분인데 어릴 때 이제 하나 하고 네. 2013년부터 연금 저축 계좌 제도가 운영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13년하고 14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그 연금 권유를 하셨구나. 연금 권유를 하셨어. 근데 네. 또 그때 다행히 또 내가 또 괜찮았다. 어. 여유가 있어가지고 2개나 들었어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이게 일단 시작됐다 하면은 나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먼저 찾아오시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좋은 거라서 다행히 이제 잘하신 좋은 거라서. 거예요. 네. 너무 웃기네요. 좀 이게 시작만 했다 하면 나한테 찾아오시나. 연도가 딱딱 맞아. 우리 언니가 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금 저축 보험이요. 그래요? 네. 아쉽네. 펀드가 나왔을 텐데. 그러게요. 수익률이 지금 좋지 않아요. 그쵸. 네. 이 연금저축 보험은 네. 보험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보험사에서 운영을 하는 상품이고요. 네.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뭐 1%, 2% 한 그 정도로 네. 준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네. 반면에 이제 연금저축 펀드는 네. ETF 포함해가지고 네. 다양한 펀드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이긴 한데 네. 수익률이 노력 여부에 따라서 좀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은 2008년도에서 10년도 사이에 네. 변액연금 보험이라고 해서 많았어. 그죠. 그때 그게 완전 그 난리가 났었죠. 저도 하나 들었었어요. 네. 그때 이후로 제가 이 펀드 운용 상품들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거예요. 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원리금 보장으로 받자. 그냥 그래도 이 예금이자보단 낫겠지. 그치.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10년 동안 또 그 워낙 주식시장이 좋았어가지고 아쉬운 점은 있죠. 후회는 하고 있지만 네, 뭐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네. 계좌 이전 제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보험을 오. 그대로 이제 해약금이 조금 떼이기는 하는데 그걸 그대로 펀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3년 전에 옮겼고요. 와우, 좋은 팁이네요. 그렇죠.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3층 연금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내용이 좀 많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죠. 네. 자, 그런데요. 네. 우리 쓸공님들이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것 같아요. 노후 자금 마련에 꼭 연금 상품으로 준비해야 하는 건가? 그냥 주식으로 투자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거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의문점이 좀 생기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가 연금 계좌를 활용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주의해야 하는 점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좀 드렸거든요. 네. 이 연금 계좌는 네. 장기적 관점에서 내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네. 라고 하는 자금만 좀 이 계좌를 통해서 운용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네. 작은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죠, 본인이. 그쵸. 그래서 5년, 10년 안에 내가 목돈 마련을 하고 싶다. 그리고 네. 일시금으로 출금하고 싶다. 네. 이러면 다른 계좌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점은 꼭 유의하시고 이 연금 계좌의 장점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걸로 큰 돈을 벌게 되면 이게 사람이 이제 템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돈을 굴리는 템포가 주식이 되게 빨라져요. 그래서 좀 잘 쓰게 돼, 주식으로 번 돈은. 주식으로 뭔가 수익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뭘 자꾸 사고 싶고 그렇게 돼. 이게 장기로 잘 안 돼, 주식은. 그리고 미실현인데도 쓰고 싶잖아. 맞아. 그냥 맞아. 수익금이 찍히는 순간 쓰고 싶어져요. 맞아. 그래서 연금은 또 그렇게 좀 묻어두기에 용이한 시스템적으로 묻어놔야 되는 맞아요. 네,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해 연금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국가에서 주는 세제 혜택이에요. 아, 맞아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인데 꼭 챙겨야죠. 그죠? 그쵸? 자, 우리가 처음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딱 들어가면 선배님들이 알려주시는 팁이 있죠. 그쵸. 자, 연말정산 많이 받으려면 연금 저축부터 들어라. 예, 이런 말 꼭 듣죠. 그렇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일단 연금저축부터 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다. 뭐냐면은 참 요새 뭐 꼰대 하는데 그래도 옛날 꼰대들이 이런 말 해줘서 이익 본 것도 많아.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꼭 꼰대가 하는 말이라고 꼭 거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우리 네. 피화되고 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받아들이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네. 요새는 그래서 뭐가 있어도 말을 못 해주겠어. 꼰대 소리 꼰대라고 할까봐. 들을까봐. 우린 말해주자고요. 맞아요. 꼰대 소리 듣더라도. 이제 연말 정산을 할 때 세액 공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노후 자금을 좀 잘 모아두길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엄청나게 주고 있기는 한데요. 네. 사실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혜택을 챙기려면 네.
세율이라든가 납입 한도라든가 네. 뭐 세금 관련 용어들도 이해를 좀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다 이러고 사실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3가지 용어만 기억하시면 되게끔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을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아, 네. 일단 이 개인연금 계좌에서 네. 주는 혜택은 딱 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세액공제, 2번째 과세이연, 네. 3번째 저율과세. 요것만 딱 외우시면 되는데 다 이거 회계학, 세무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이다.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내용은 제가 네.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이제 세액공제부터 살펴보면 이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지금 한창 할 때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네. 연금 계좌에 매년 불입하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네. 어머 너네 다른 데 안 쓰고 이거 노후 자금으로 잘 모았으니까 소득세 내야 하는 데서 네. 내가 좀 빼줄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연금 계좌에는 1년 동안 불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가 있어요. 1,800만 원인데 네.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 네. 한도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1,800만 원 중에서 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 또 아니고요. 네.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구나. 하긴 또 너무 연금에다 다 사람들이 돈을 묶어놓으면 경제가 활성화가 또 안 되잖아요. 소비에서 맞아. 오는 경기 활성화도 있는데. 그쵸. 그죠? 또 그런 면에서 또 한도를 정했구나.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총 합쳐서 이제 900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900만 원 곱하기 세율 해서 연말정산할 때 산출된 소득세에서 이 금액만큼을 빼주는 거죠. 네. 이게 뭐 자세히 좀 들어가면 네. 연금 저축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600이고 네. IRP는 900이에요. 네. 그리고 또 IRP 한도에는 연금 저축이 포함돼 있어서 네. 2개 합쳐서 900이에요, 총. 아. 근데 이 어렵잖아요, 외우기. 네.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은 네. 네이버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금액이 900만 원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렇게 9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어쨌든 소득세를 1년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덜 낼 수 있다. 아주 큰 혜택이죠. 그러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혜택은 과세 이연인데요. 네. 이것도 용어가 어렵죠. 네. 근데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일단 이제 연금계좌 가입 후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 보통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다 치면 네. 그때까지 중간에는 세금을 안 받을 거야.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그때 세금 내라는 내용이거든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 이야기를 할 때 네.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 일시금으로 바로 안 찾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네. 연금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내는 거를 밀어줍니다. 이게 바로 과세이연인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40에 퇴직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퇴직금을 받았을 거잖아요. 네. 저는 일시금으로 찾았기 때문에 네. 퇴직소득세를 냈어요. 네. 찾을 때. 네. 근데 제가 만약에 55세까지 그 계좌를 네. 안 찾고 그대로 그 계좌 안에서 운용을 했다. 네. 그러면 퇴직금에서 세금 하나 안 뗀 금액을 그대로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뭐 위로만 주는 것도 아니고 연금으로 받으면 네. 퇴직소득세 30%도 감면을 해줘요. 하긴 뭐 바로 받는 돈도 아닌데 거기다 세금까지 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70%는 내긴 해야 되는데 연금 받을 때 어쨌든 깎아준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장 받는 돈이 아닌데 거기 대해서 돈 내라? 그치. 진짜 화날 것 같아. 요런 과세이연 효과가 있고 또 다른 과세이연의 예는 요것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일반 주식 계좌에서 ETF를 투자한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네. 이제 특히 요즘 해외 주식 ETF 많이 사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된 해외 주식 ETF. 예를 들면 타이거 뭐 S&P 500 이런 네. ETF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사면 매매 시점에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연금 계좌에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네. 연금 수령 시까지 이 배당 소득세가 이연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열정이는 네. 주식 계좌에서 타이거 S&P 500 ETF를 사가지고 네. 100만 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어요. 네. 그럼 이 매매 시점에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고 약 84만 원 정도가 통장에 입금이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 똑똑한 관련인은 ETF를 연금 계좌에서 산 거예요. 오. 그럼 이제 같은 시점에 매도해서 언니도 1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보면 네. 언니는 배당 소득세 없이 네. 100만 원의 수익이 그대로 들어오고 이를 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꺼내서 쓰지 못하잖아요. 연금 계좌니까. 그죠? 꺼내서 쓰면 바로 기타 소득세가 그쵸. 붙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냥 비싸요. 조삼 16. 못 사요. 그냥 조삼 못 사야. 내가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니야. 그래도 이제 언니는 똑똑하니까 안 찾고 55세까지 계속 운용을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죠. 그래서 요 계좌로 계속 운용을 한다고 보면 저는 일반 계좌, 언니는 연금 계좌. 네. 그러면 이제 열정이랑 관련이 원금의 차이가 이제 이때부터 2년 차부터는 15만 원 정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에 대한 대가네. 그치. 그러니까 안 쓰고 꾹 참고 기다려준 거에 대한 대가야.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점이 또 나오죠. 연금 계좌는 반드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 쓰자.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창 원기 넘칠 때는 이제 못 쓰고 이제 지천명이 돼서 그치. 그때 이제 노후 자금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혜택은 저율과세인데요. 네. 이것도 뭐 글자 그대로예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조금만 받겠다. 55세가 이거 매직 넘버네. 이거 외워야겠네. 55세. 그치. 연금의 시작 연령. 그러니까 55세 전까지는 일단 꼭 참아라. 돈 일단 쓰지 모아라. 말고. 일단 모아라. 그쵸. 55세 이후에 내가 연금 계좌에서 돈을 찾게 되면 그 금액이 세 가지 다른 꼬리표가 좀 붙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연금으로 뭐 내가 월 100을 받았다. 근데 이 중에 50은 내가 연금 계좌에 그동안 불입을 한 돈 중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은 네. 그런 저축액이 있을 수 있고 네. 나머지 30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지만 내가 추가로 더 불입한 그런 또 저축액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은 내가 운용을 해서 남긴 네. 그런 수익이다. 네. 이런 게 있겠죠. 네. 뭐 이자 같은 느낌. 네. 근데 일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액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일시금으로 찾든 뭐 연금으로 찾든 다 비과세예요. 아무 혜택도 안 줬으니까 네. 페널티도 없는 거죠. 그러네. 그런데 세액공제를 받은 불입금이랑 네. 운용 수익은 네.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네. 이 연금소득세가 나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네. 한 3.3에서 5.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금융상품 투자로 버는 네. 자본소득에 내게 되는 뭐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네. 15.4%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거기에 비해서 훨씬 저율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조삼모사라고 또 젊은이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혜택을 일찍 받으면 또 나중에 세금 내야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은 무조건 연금 많이 넣어라, 무조건 연금 많이 넣어라 이래요. 그치. 다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쵸. 20년, 30년 과세 이연을 받는다는 거는 네. 그 매년 뭐 그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엄청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맞아요. 사실 늦게 내는 게 왜 좋아라고 물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그죠. 할 수 있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따지면은 네. 어려워. 이게 조삼모사라고 안 하면 나중에 또 나이 들어서 후회해. 맞아요. 그죠? 자, 보통은 우리가 이 세 가지 혜택 중에 연금 계좌에 자금을 불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만을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즉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연금 계좌 혜택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과세이연이나 저율과세를 고려하면 전업주부나 학생들도 노후자금은 연금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이득인 셈이네요. 그쵸. 노후 자금은 네. 반드시 연금으로. 근데 학생들이 그 연금까지 불 돈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다. 그치. 용돈-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장기적인. 용돈 받아서 연금에 분. 근데 요즘 똑똑한 학생들은 이거를 미리 생각한대요. 노후 자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빨리 시작할수록 그 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쌓이는 돈이 많으니까 요즘은 부모들이 애기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만든다고도 하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다. 그죠? 네. 이제 겨우 하나의 장점 알아본 거예요. 그래요. 이쯤에서 좀 요약을 해보면 음. 세액공제, 그 다음에 과세이연, 그 음. 다음에 저율과세. 음. 요 세 가지가 일단 첫 번째 혜택이다. 그치. 세제 혜택이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연금 계좌를 은퇴 후 자금을 모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언니가 처음에 얘기한 이제 내용과도 좀 일맥상통하는데, 네. 연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금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국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약속을 안 지켰을 때 페널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해지하기가 어려워요. 그치. 돈을 중간에 빼기가. 약간 끌려가면서 붙지. 그치. 돈을 끌려가. 멱살이 잡혔어 이미.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할 때는 한 16.5% 정도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강제적인 저축이 된다라는 점이 두 번째 장점이에요. 약간 러닝머신 같은 거죠. 한번 뛰기 시작하면 못 멈춰. 그치. 그래서 이제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에서는 연금 계좌의 이런 특징을 행동장치, 즉 이제 노후자금 마련과 같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네요. 사실 인간의 의지력이란 게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죠? 너무 안 강하죠. 네, 이렇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해줘야지 누가. 맞아. 세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불입을 해야 하고 한 번 저축하면 빼기도 어렵고 이런 측면에서 주식 투자의 원리인 우량주 장기 투자에 연금 계좌만큼 좋은 상품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사람은 간사하잖아요. 네. 주식이 올라도 팔고 싶고 내려도 팔고 싶고 그러네. 그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는 거죠. 그러네요. 마지막 세 번째 연금의 장점은 바로 자산 배분의 원리를 활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아까 언니 질문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잖아요. 네. 물론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큰 목돈이 이제 하나의 자산에 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노후 자금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잃지 않는 것,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부동산 자산에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해가지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수익형 부동산도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맞아. 그죠? 렌트 수입이 없으면 공실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배분을 잘 해놔야 된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연금 계좌에 모이는 돈을 ETF 등의 이제 상품을 활용해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연금 부자 국가들 있잖아요. 미국, 영국, 호주. 네. 그런 이제 국가들의 연기금들이 다 이렇게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공부한 두 책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네. 오늘도 제가 연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연금 뿌시기 공부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못다한 설명이 좀 남아서 다음 시간 1시간만 더 연금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보시면 이게 먼지가 될 것 같은데, 연금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연금 계좌를 활용한 연금 자산의 운용, 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3층 연금제도 알아봤는데요. 네. 3층 연금제도를 들으니까 3층 케이크 먹고 싶어요. 3층 케이크 비싼데. 그러게, 요새 3층 케이크 잘 안 팔더라. 그쵸. 미니 케이크 유행이야. 맞아요. 다 못 그죠? 먹으니까. 그렇구나. 결혼식에나 보이죠. 그러네요. 이번 주도 3층 연금처럼 든든하게 준비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다 같이 쓸고 갑시다.